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사실 결혼 시장에서는 직장인을 선호한다고 해도 실제로 여자들을 만나보면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어딘가에 얽매이지 말고 인생을 즐기자는 주의라서 그동안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솔직히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금방 결혼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사업하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일 끝나면 친구들과 편하게 놀기도 하고 마누라 눈치 본다고 친구들은 좋은 데도 못 가던데 저는 자유롭게 들락날락 거렸죠. 그렇게 어리고 귀여운 애들한테 돈 좀 쥐어주면 예쁜 짓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었죠. 그래도 인기가 없지는 않은 모양인지 여자친구는 늘 있었습니다. 번듯하게 관리도 하는 편이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다 보니 그렇게 다가와 주는 사람도 있었고 다가오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여자, 능력 좋은 노처녀, 결혼해서 전업주부하는 여자, 학원 강사, 요가 강사, 네일 아트 하는 여자, 농협 다니는 여자,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여자 등등. 그 바람에 가지각색의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네요. 다들 저마다 다른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똑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걔 중에 몇몇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인생 뭐 있나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즐거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결혼한 여자는 저도 처음에는 스릴 있어서 좋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정리하게 됐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은 흘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 있는 여자는 한 명 만나보고 그 뒤로는 무서워서 더 이상 안 만납니다. 30대까지는 20대 여자들도 많이 만나서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 이렇다 할 얘기도 잘 안 꺼내고 티를 안 내던데 나이 40이 넘고 결혼 정년기 여자들을 대부분 만나다 보니 조금 사귀다 보면 다들 하나같이 결혼 얘기 꺼냅니다. 참 웃기기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들 급한지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진절이 나겠더라고요. 말 돌리는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결혼할 생각 없다. 누구 책임지는 거 딱 질색이고 나는 애도 안 놓고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다. 그러니 결혼 생각 있으면 딴 놈 만나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열의 10명은 다 떠나더군요. 여자 없이 솔로로 지낸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친구와 술 한잔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쉬고 있었던 터라 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왕년에 네가 아니라면서 놀리더군요. 저도 좀 쉴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만났는데 친구 녀석이 오랜만에 나이트를 가자고 하더군요. 친구 모임한 날 이후 10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생각 없다가 신나는 음악도 듣고 싶고 사람 구경도 하고 싶더군요. 괜히 꿀꿀한 이야기만 하는 친구랑 있다 보니 괜히 기분이 좀 울적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오랜만에 나이트에 갔습니다. 나이트에 갔는데 신나는 음악도 쿵쾅쿵쾅 울려대고 반짝반짝 조명도 멋있고 분위기는 예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술도 한 잔 마셨겠다. 기분이 살짝 업돼서 친구랑 스테이지에 가서 미친 듯이 춤도 췄네요. 세월이 흘렀는지 조금만 쳐도 숨이 찼습니다. 이 나이에 조금 오버한 것 같아서 살짝 민망하더라고요. 친구와 가서 술이나 마시자 했습니다. 방을 잡았는데 마이크도 있고 노래방처럼 잘 돼 있어서 둘이서 신나게 노래도 불렀습니다. 많이 놀다 보니 슬슬 옆구리가 허전하더라고요. 친구가 웨이터를 불렀고 곧이어 웨이터가 반반한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30대 초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2명이 왔더라고요. 멀리서 눈에 띈다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키도 크고 패션도 봐줄만 하고 얼굴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게 장땡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람 만나는 일을 많이 해서 감이 오더군요. 딱 보니 한 명은 끼가 좀 있어 보이고
한 명은 나이트 몇 번 안 와봐서 긴장했는지 친구 눈치나 슬슬 보는 조금 순둥이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때 친구 놈을 보니 그까져 보이는 여자를 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친구는 눈빛으로 사인을 주더니 그 여자를 자기 옆으로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순박해 보이는 그 여자가 제 짝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참 웃기게도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소개를 장황하게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37살이고요. 돌싱입니다. 요 근처에서 회사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줄줄 늘어놓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줄줄이 다 말하더라고요. 그런 긴장한 모습과 당찬 모습에 간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소개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오늘 나이트에 처음 오는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고는 돌싱이라고 해서 애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들과 딸이 있답니다. 예전에 남편 있는 여자와 만나서 죄의식이 있었던지라 가정 있는 여자는 왠지 꺼려지더군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아무래도 이혼했다고 하는데 딸린 애들 생각하니 그냥 아줌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미도 떨어지고 정적이 좀 흐르다 보니 별로 할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친구 녀석은 자기 짝꿍과 함께 점점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그 둘은 많이 마셨는지 취해서 뽀뽀도 하고 손도 바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더군요. 저러다가 여기서 사고 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와 돌싱 아줌마는 말도 별로 없이 뭔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는데 저는 재미도 없고 막 관심이 가고 그러지 않아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친구의 뺨을 때리더니 미쳤냐면서 욕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말리고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 제 친구가 너무 과격했었나 봅니다. 간만에 친구도 흥이 올라서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화 좀 푸시라고 그렇게 달랬는데도 여자는 휙 가버리고 제 친구 녀석은 화장실 간다더니 다시 안 돌아오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서 그래서 저는 나이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여자도 우물쭈물 나오더라고요.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지금 바로 집에 갈 거 아니면 어디 가서 해장이나 좀 하자고 국밥이나 한 그릇 하고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간만에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나서 정신 못 차리는 친구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돌싱 아줌마랑 해장국 집에 갔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빈속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배가 금방 고파서 별 생각도 없이 해장국만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와서 택시를 잡아주려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물쭈물 거리면서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나이트에서 만나면 따로 사랑 나눈다고 하던데 저는 별로냐면서 그런 말을 물어보길래 저는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놀 거다 놀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이렇게 첫 만남에서부터 먼저 대놓고 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순딩순딩 순해 보이는 젊은 아줌마가 그런 말을 하니 좀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성미라면서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성미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숙박업소가 어딘지 막 찾더라고요. 자기가 미리 찾아왔다면서 휴대폰에 적어둔 걸 보는데 이 여자 도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쭈뼛쭈뼛하면서 할 말 다 하니까 왠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5분을 걸어서 둘이 건물에 들어갔어요. 가서 천천히 씻고 있는데 문 앞에서 서성이더라고요. 제가 나오니까 아닌 척하고 침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성미 씨한테 얼마 만에 이렇게 남자랑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4년 전에 이혼했으니까 지금 4년 동안 안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딸린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했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이 40 되면 연애도 못 해보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노는 거라고 저한테 남자 같고 멋있어 보여서 오늘 같이 있고 싶었다네요. 말도 별로 없던 성미 씨는 처음으로 속 얘기를 길게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장소에서 그렇게 진지해지는 건 좀 기분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오늘 천국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년 동안 못한 거 오늘 다 보여준다는 그런 정신으로 임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고대하던 일을 치르게 되었고 성미 씨의 반응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말할 때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더니 제 움직임에 따라 가냘픈 소리 지르는 건 아주 일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꽉 끌어안고는 허리를 들썩거리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여자가 그동안 어떻게 혼자 지냈나 의문이더라고요. 그녀의 온몸이 반응하는 게 어찌나 대단하던지 완전히 홍수가 난 줄 알았습니다. 아까는 그냥 애딸린 이혼녀로 보였는데 나름대로 순수한 면도 있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이렇게 솔직할 수 있는 이 여자가 참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봤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주 뜨거웠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갈수록 성미 씨에게 빠져드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여도 어떤 악조건의 여자라고 쳐도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싶은 거 있죠? 일단 너무 착합니다. 그동안 많은 여자 만나면서 예쁘고 몸매 좋고 능력 좋고 별의별 여자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결혼 생각 없던 저였었는데 연애도 이제 지겨워서 앞으로 여자는 단기로만 만나려고 했는데 나이트에서 만난 이 여자 한 명이 제 가치관을 확 바꿔주더군요. 40살이 될 때까지 평생 몰랐습니다. 제 마인드가 이렇게 바뀔지 말이에요. 지금은 그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딸린 아이들도 제 자식이라 생각하며 친아빠는 아니지만 아빠 노릇을 하려고 아이들 좋아하는 치킨 2마리 사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짧게 글 남깁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와 싸우고 절절매고 있는 가장인데 제 넋두리나 좀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가에서 부모님께 아주 혼이 나고는 집에 왔습니다. 제 처가 그동안 워낙에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제가 중간에 난감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이더군요. 아내는 입이 싸서 뭐가 됐던 마음에 담아놓지를 못하기에 이리저리 말을 옮겼고 그것이 늘 화근이 되어 시댁과 분란이 일었습니다. 더구나 저희 엄마가 워낙에 깐깐한 분이다 보니 며느리가 버릇없이 구는 꼴을 절대 못 보시는지라 이번 일을 기점으로 아예 제 마누라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려고 작정을 하시더군요. 애초에 저와 아내가 연애할 때만 해도 엄마가 아주 내놓고 우리 만남을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었고 그런 사정을 제 처도 다 알고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되면 대충 수습이 되려니 하고 다들 크게 염려를 안 한 점도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분란이 자꾸 나고 보니 제 입장에서도 난감하기가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선 엄마가 말씀하시는 제 처의 단점은 입이 싸다는 것 외에도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게으르다는 점입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 집에서 몇 년을 놀다가 저와 연애를 하면서 곧장 결혼했기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모를 뿐더러 시간을 아끼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에도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학창 시절에도 늘 지각을 밥 먹듯이 해왔고 학교 생활도 원만하지 못했을 뿐더러 겨우 매달리다시피 학교나 졸업하자는 마음으로 일상을 대해왔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모자랄 젊은 시절을 그렇게 인생을 나태하게 보냈으니 이후의 인생 자체가 재미도 없고 늘 괴로움의 연속인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더구나 아내는 은근히 질투심도 많고 시기심이 대단해서 남이 주목받고 대단하게 취급되는 것을 배 아파 못 견뎌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단함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통과 좌절을 겪으며 목표에 도달했는지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남의 좋은 것을 보면 탐을 내고 흠을 잡고 싶어하고 자신은 노력도 않은 채 부러운 마음을 시기심으로 표출하며 남을 깎아내리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내재된 그런 비뚤어진 마음은 시댁에서 전적으로 발휘되어 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제 여동생이 학창시절 내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아내는 그조차도 엉뚱한 방향에서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며 집안에다 늘 제 동생의 험담을 하며 다니더군요. 남의 전문직을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그녀가 자기 할 일이나 똑바로 하냐 하면 그것조차도 아닙니다. 아내는 살림을 아예 배워본 적도 없이 시집 와서는 음식이건 청소건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음식은 전부 시켜 먹자며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저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은 예사이고 뭔가 계획적으로 소비할 줄도 몰라서 시장을 보러 가도 생각 없이 이것저것 마구 다 사버리고 그럽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집에서 놀다가 저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기에 저는 그녀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적일 것임을 애초에 염두하고 결혼을 했긴 하지만 너무 정도가 심하더군요. 더구나 결혼 생활이 나아갈수록 그녀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니까 저도 힘이 들어서 한 번씩 아내에게 주의를 주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발악대며 애초에 그 여자랑 결혼하지 왜 자기랑 해서 이렇게 됐냐며 마구 화를 냅니다. 그 여자랑 결혼했더라면 이렇게 속 터지게는 안 살았을 것입니다. 결혼 전에 아내와 연애하고 있을 때 아주 괜찮은 여자가 제게 다가온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약국을 하던 약사였고 그녀는 늘 밝고 쾌청한 얼굴로 제가 사가는 소화제나 찜질팩을 건네주던 참한 아가씨였죠. 저는 그녀와 얼굴이 익어가면서 잔잔한 안부도 묻고 이리저리 이야기도 주고받으며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무거운 약품 박스를 사무실 안쪽으로 옮기고 있기에 제가 얼른 가서 도와준 적도 있었고 그때가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그녀가 곧 음식을 시킬 거니까 같이 짬뽕이나 먹고 가라며 가게 안의 사무실로 저를 초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이 식사를 하며 자신의 집이 근처에 있어서 제가 동네에 다니는 것도 자주 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전주에 제가 길 건너 만두 가게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저의 사소한 일상도 눈여겨보아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낯선 신선한 감정으로 다가와서 그녀가 달리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좀 더 친해졌고 어느 틈에 영화도 같이 보러 갔고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즉석에서 펼쳐지는 현장 연주 음악을 듣다 오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일부러 걸어서 산책 겸 왔는데 그녀가 그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취미로 즐기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원래는 전공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음악이건 영화건 다 좋아했고 가정도 그런 면에서는 아주 개방적인 분위기였지만 정작 현실에서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잣대를 쫓아서 전공으로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종일 작은 약국 안에서 약품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조제하며 동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안정감 안에서 조용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예전에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은 취미로 즐기며 산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당시에 직장 생활이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견디기가 어렵던 시점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보니 기분이 남달랐고 그럼에 따라서 그녀가 좋은 친구로 급격히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성을 쏟고 공통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저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오게 했고 생활이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 아내가 된 그녀와 당시에 이미 연애 중이긴 했지만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설렘이 제 마음을 심하게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당시에 이미 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상대가 약국의 그녀란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의사인 제 여동생이건 결혼 전에 그 약 사건, 소위 전문직 여성이라면 치를 떨며 싫어하고 험담을 하더군요. 자신이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랄까, 하여간 능력 있다고 여겨지는 여자들을 극히 혐오하고 깎아내리더군요. 하지만 정작 아내가 부러워서 그렇게 치를 떠는 여자들도 알고 보면 종일 약품 박스를 먼지 날리며 나르거나 수술이나 치료가 잘못되어 불평불만인 환자들의 원성을 들어야 한다거나 직업명의 화려함과는 달리 그저 동네 슈퍼 주인이나 다름없이 무료한 나날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을 모르는 듯 하더군요. 어떡건 아내의 열등감은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왔고 지금은 제가 나서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여자니까 그녀의 아픔이건 고통이건 원인을 찾아서 제가 보듬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겠죠. 질투가 심한데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며 자신의 상처를 늘 덮어버렸던 그녀가 이제는 확실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부부의 본 모습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